저번 주에 말씀드렸던 심판 판정 관련 콘텐츠를 준비를 했습니다. 팬들을 속상하게 하는 심판 판정 중 첫 손가락 한번 꼽아봐라. 가장 열받는 거 아마도 볼 스트라이크 판정입니다. 오락가락하는 스트존이 아닐까. 지난해 스트라이크 볼 판정을 대신하는 AI 심판, 로봇 심판을 2군에서 시범 운영을 좀 했죠. 퓨처스리그에서. 올해는 AI 심판이 어떻게 운영이 되고 향후 도입 가능성이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뭐 대안이라 그러면 이거밖에 없으니까요. 자, 스트라이크 존 개편은 정녕 불가능한 것인가? 이제 5월입니다. 코로나19만 아니었다면 야구 팬들이 야구장을 꽉꽉 메웠을 겁니다. 4월과 5월이 원래 팬들이 가장 많이 찾는 시기인데 요즘은 이제 경기가 끝나면 승패와 선수들의 플레이 외에도 심판 판정에 대한 이야기가 너무 많습니다. 그냥 경기가 끝나면 심판 이야기는 안 나와도 됩니다. 예, 그냥 논평에서 사라지는 심판이 최고의 심판이다. 근데 팬들이 공분을 하기 때문에 기사도 막 쏟아지죠. 최근 수베라 하나 감독도 또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한국의 스트라이크 존이 조금 좁다. 이런 이야기 했죠. 그리고 메이저리그였던 뭐 SSG 랜더스의 추신수 선수도 주심에게 어필하는 장면도 여러 번 나오기도 하고. 경기를 마치면 팬들은 트랙맨 데이터에 기반한 스트존 그래픽으로 딱 봅니다. 심판 판정을 딱 보게 됩니다. 야, 이거 좀 심한 것 아닌가? 그렇다면 팬들은 왜 열받을까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두 가지 때문에 더 열받죠. 예전부터 하는 말로 주심마다 고유의 스트라이크 존이 있다. 예. 그 다음에 또 스트존은 심판의 고유근한이다. 이 두 가지 말이요. 자, 야구 규칙의 스트라이크 볼 규정이 명백하게 있습니다. 예, 뭐 홈 플레이트를 통과하고 딱 타자의 뭐 이거 있습니다. 예, 어깨 그 다음에 무릎에 어떻게 쫙. 물론 이제 타자의 신장, 키 차이에 따라서 약간의 이제 변화 여지는 있죠. 한데 주심마다 편차가 있고 이것을 투수들이 그냥 경기 초반에 파악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옛날에 해설위원들이 뭐 해설자들이 그랬잖아요. 그래서 똑똑한 투수는 심판의 성향을 파악해서 오늘은 바깥쪽을 잘 주는구나. 오늘 뭐 몸쪽을 잘 주는구나. 그래서 그쪽을 뭐 잘 공략하는 투수가 좋은 투수다. 이런 얘기를 했죠. 그래서 홈플레이트 통과 여부와 상관없이 그날 주심이 일관성만 있으면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해설자들이 그냥 막 했어요. 이 무슨 헛소리인지. 그건 트랙맨 데이터가 없고 관측 장비가 없던 옛날 이야기입니다. 지금은 다르죠. 심판들도 그날 경기 끝나면 트랙맨 데이터로 그날 판정을 되돌아보고 수정할 점을 찾고 있는 그런 세상입니다. 딱 종이 딱 다 봅니다. 그거로 다 고가도 나갑니다. 그래서 뭐 나중에 평점도 다 매겨집니다. 심판들도. 뭐 이상한 주제 때문에 개선이 더 느려지는 측면이 좀 있다. 뭐 이런 이야기들 때문에 이 주장 때문에. 그래서 경기 전에 저는 그래서 만약에 이것이 통할 것 같다면 심판마다 경기 전에 나는 몸쪽이 좋아요. 몸쪽! 난 바깥쪽이 좋아요. 바깥쪽. 양쪽에는 뜨거워요. 난 몸쪽 사랑해. 난 바깥쪽 사랑해. 미리 이야기를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선발 투수뿐만 아니라 불펜 투수들까지 아이고 오늘 이 심판이 몸쪽 좋아하고 바깥쪽 좋아하니까 그쪽으로 맞춰야 되거든요. 예고를 하란 말입니다. 선발 투수 예고제처럼. 그렇게 한다면 모를까. 뭐 이거 아니잖아요. 또 하나 고유권한이라고 말을 해버리는데 사실 이제 그래버리면 고유권한인데 뭐 고유자가 들어가는데 어떻게 해요? 못 따진다는 거예요. 묻고 따지지 말고 그냥 따라라는 거예요. 예전부터 그냥 그랬던 이유는 예전에 이 말이 통했던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명백한 이유는 이걸 따질 수 있는 과학적인 증거가 없다. 관측 장비가 안 되니까요. 아주 옛날에는 뭐 사람의 눈보다 더 정확한 관측 장비가 없으니까. 근데 세월 바뀌었잖아요. TV 중계도 되고 카메라도 발달하고 이제 뭐 카메라 광학 기술이 발달해서 3D 존으로 구현을 할 수 있는 공이 3D로 그냥 이렇게가 아니라 어디를 통해서 어떻게 들어오는지까지 정확하게 그려낼 수 있는 상황이 와도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건 대놓고 잘못을 지적하는데 고유권한이다 얘기를 한 건 또 돌려서 말하면 알겠어. 하지만 우리 고유권한이야. 입 닥쳐. 이러는 것과 똑같다. 열이 나죠. 그래서 자 AI 심판, 로봇 심판 이야기가 나왔고 실제 이제 그걸 운용하는 데까지 제가 왔습니다. 기술은 다 완비가 돼 있습니다. 우리만 이렇게 스트존으로 고민을 하느냐? 아니죠. 메이저리그도 그런 고민하죠.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심판의 스트라이크 존 이 부분들 판정은 그냥 일반적으로 메이저리그의 경우 약 한 7% 정도가 오류가 있다 그럽니다. 100번을 잡으면 한 7개 정도. 그것도 아주 젊은 심판들보다는 나이가 조금 더 많은 심판들이 오히려 조금 더 오류가 퍼센티지가 올라간다는 거예요. 뭐 동체 시력하고도 관계가 있고 경험이 많아도 일단 물리적으로 아무래도 조금 나이가 더 많아지면 뭐
뭐 시력에 대한 부분들도 플러스가 되진 않겠죠. 뭐 저도 뭐 노안이 와 있고 뭐 좀 누진 다초점을 지금 끼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메이저리그도 그런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좀 더 명확하게 해보자. 그래서 로봇 심판, 이른바 AI 심판 시스템이 등장을 했고, 로봇이 뒤에 서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죠. 뭐 주심이 무슨 이어폰을 낍니다. 관측 장비를 통해서 볼 스트라이크 판정을 한 컴퓨터가 판단을 하죠. 딱 이야기해주면 대신 갑자기 볼 스트라이크 그러면 바로 주심이 볼 스트라이크 이야기를 해주는 시스템입니다. 이것은 볼하고 스트라이크 판정만 통합니다. 나머지 부분은 다 심판이 하죠. 지난해는 KBO 리그의 경우에는 2군에서 23경기를 시범 운영을 했습니다. 시즌 개막이 좀 늦어졌잖아요. 자, 올해는 90경기 정도로 대폭 늘린다고 합니다. 최근에 업체 선정 공개 입찰을 했고, 업체 선정이 거의 마무리 단계입니다. 이것이 연간 예산이 보니까 뭐 3억 6천만 원 정도던데, 3개 업체가 입찰을 했는데 방식이 좀 2개죠. 하나는 트랙맨, 레이드 방식입니다. 레이드로 이렇게 쫙 공의 궤적을 쫙 보는 거죠. 또 하나는 PTS, 뭐 투구 추적 시스템 또는 호크 아이라고 해서 광학 카메라를 여러 대를 두고 이제 카메라 시스템을 삼각 시스템으로 딱 카메라 비춰서 이렇게 3D로 딱 구현을 하는 것이죠. 여러 대를 설치해서 광학 카메라 방식인데, 트랙맨은 좀 날씨 변수가 조금 있다 그래요. 최근에는 그래서 이제 광학 카메라 시스템을 좀 더 선호하는 측면이 있고, 카메라 여러 대로 3차원 공간을 측정을 합니다. 자, 근데 이 보니까 이게 아까 말씀드린 무슨 이어폰을 낀다 그랬잖아요. 그럼 심판관 같은 경우는 진짜 사람이 할 때는 볼 스트라이크는 볼 스트라이크 바로 합니다. 말부터 먼저 하고, 스트라이크가 이렇게 좀 제스처는 좀 늦어질 수 있어도 말은 먼저 하거든요. 근데 가장 큰 약점은 AI가 로봇 심판은 이게 컴퓨터가 딱 입력을 하고 딱 이야기 신호를 주면 그걸 듣고 사람이 말하는데, 가장 큰 약점이 약간 이 딜레이 시간인데, 지난해까지는 1.5초 정도 평균적으로 걸렸다고 그래요. 이게 제일 단점입니다. 근데 이것도 기술로 지금 상당 부분 극복이 가능하다 그래요. 그래서 올해는 KBO가 3월에 입찰을 시작을 할 때 업체들한테 미리 딱 과제를 줍니다. 공통적으로 1초 안으로 이 딜레이 시간을 줄일 수 있는 업체들만 지금 바로 응찰하시오, 입찰하시오 이렇게 이야기했고, 업체들이 기술적으로 가능하다고 이렇게 답변을 줬어. 1초 이내로. 그러니까 1초 이내가 되면 상당한 또 개선이고, 향후에는 더 빨라질 수 있겠죠. 그리고 또 딜레이 시간은 사실 이제 약간씩 적응이 된다는 그런 현장 의견이 좀 많았습니다. 들어보면 지난해 이제 2군에서 이렇게 해보니까 좀 딜레이 되는데, 처음에는 야 이거 뭐 이렇게 늦어 한다. 그것도 익숙해지면 투수든 타자든 포수든 거기에 맞춰서 또 플레이가 되더라는 거예요. 연속 플레이의 경우에는 심판 콜을 그냥 심판이 AI가 주고 말할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그냥 바로 우선 일단 플레이를 하라는 겁니다. 펼친 뒤에 심판 콜로 그 향후 플레이를 정리를 하는 거죠. 예를 들어 풀카운트에서 투수가 볼을 던지면 1루 주자가 뛰잖아요. 당연히 스타트를 하고, 볼이든 스트라이크든 판정이 나오려면 1초 남짓 기다려야 되니까 포수는 무조건 공을 던지죠. 수비수 태그하고, 그 뒤에 볼 스트라이크 하고 난 다음에 판정이 나오면 삼진이 되면 뭐 태그가 되든, 아니면 볼넷이면 자동으로 그냥 태그가 되더라도 1루 주자가 2루로 진루를 하겠죠. 뭐 그렇게. 하여튼 그렇다면 이 부분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그렇다면 AI 심판, 로봇 심판은 얼마나 정확할까? 긍정적인 부분, 최고의 긍정적인 부분은 정확도입니다. 정말 정확하다 그래요. 현장에서도 지난해 해보니까 이 볼 스트라이크 판정의 일관성은 정말 대단하다는, 프로그램을 하면 그게 맞게 그냥 딱 한다는 겁니다. 프로그램대로 그냥 딱딱 들어오면 볼, 들어오면 스트라이크 확실하게 판정하니까 선수들도 그렇고 심판들도 그렇고 공통적으로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어이구, 진짜 이건 정확하다. 그러면 전체적인 이러한 운영을 다 두고 AI 심판에 대한 어떤 전체적인 야구계의 평가는 KBO의 판단에서는 51대 49 정도로 긍정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뭐 부정적인 의견도 상당히 있다는 거죠. 스트존에서 이렇게 걸쳐가지고 떨어지는 볼들이죠. 변화구 같은 경우. 그러면 거의 바닥에서 잡혔는데 타자 쪽에서 이렇게 통과할 때는 스트존을 걸쳤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경우에는 이 역시 이제 홈 플레이트를 통과할 때는 사실 이제 걸친 건데, 요건 스트라이크 맞죠. 요 맞는데 지금까지는 요런 부분들 뚝 떨어져 이렇게 잡히는 부분들을 현장에서는 이제 투수, 타자, 심판, 포수 모두 이제 볼로 생각을 했는데, 이거 스트라이크로 딱 지켜갖고 약간 황당한 그런 경우도 있었다고 그래요. 근데 이 역시도 이런 것들도 사실은 다 사실 이제 그 프로그램 되려면 스트라이크잖아요. 이런 공감대만 형성이 된다 그러면 향후에는 이거 걸치고 들어왔구나 이렇게 또 생각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생각을 해보고, 자 AI 심판 1군 도입 여부
어떻게 도입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야구계 아직 좀 부정적인 의견이 꽤 있습니다. 갈 길이 좀 멀어요. 좀 들어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무조건 도입을 하자. 이제 팬들은 지금 막 많이 도입을 하자 하시지만 야구계는 조금 좀 그 의견이 부정적인 의견이 많습니다. 올해는 일단 시범 운영합니다. 그럼 내년까지도 시범 운영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내년에 시범 운영 뒤에는 정식으로 도입을 할 건지 말 건지 이제 판단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뭐 메이저리그 상황도 좀 볼 겁니다. 여러 가지 좀 돌아봐야 될 상황이 많아요. 팬들은 아까 말씀드렸더만 아유 그냥 무조건 들여와. 근데 야구계는 조금 좀 부정적이고 부정적인 이유는 야구의 전통에 대한 부분들 또 딜레이되는 이 시간들 기술적인 부분들 이런 약간의 괴리감 때문에 조금 부정적인 의견이 있는데 보통 이제 팀마다 오심 때문에 화가 나면 야 진짜 뭐 관계자들도 도입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목소리를 높이고 좀 그렇지 않으면 그냥 뭐 좀 사그라들고 선수 출신 단장님들 중에서도 좀 도입에 적극적인 경우가 조금 드뭅니다. 예, 부정적인 그런 경우도 조금 있고 심판들은 그럼 어떨까요? 좀 오히려 뭐 중립적이죠. 심판들은 이런 부분에서 오히려 좋다 싫다 이런 이야기를 잘 하지 않으라 그럽니다. 뭐 싫다 그러면 야 이 뭐 철밥통들아 뭐 이런 거 무조건 들여와야 된다고 하기도 좀 그런 상황이잖아요. 비디오 판독 도입 때와 마찬가지예요. 심판들은 이제 입지가 줄어드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있었지만 사실 이제 어떻게 보면 미묘한 판정에서 부담도 좀 줄일 수 있고 뭐 그렇다고 심판이 없어지는 거 아니잖아요. 10개 구단 그리고 현장의 의견들 KBO가 만약에 이제 다 받아들이자 이렇게 결정을 하면 뭐 심판위원회는 따라야 되겠고 개인적으로는 이제 메이저리그의 도입 여부가 가장 큰 변수일 것 같은데 메이저리그가 2019년에 독립리그에서 시범 운영했고 지난해 마이너리그에서 하려 했는데 코로나19 때문에 마이너리그가 없었잖아요. 올해도 아마 유동적이지만 마이너리그가 조금 천천히 시작을 하지만 시작을 시범 운영을 좀 한다고 봐야 될 것 같고 잘 된다고 해도 메이저리그가 이것을 바로 확대해서 메이저리그에서 실제 할지 여부는 조금 봐야 될 거고 미국 역시도 넘어야 될 산은 있습니다. 우리는 미국이 좀 받아들여야지 그 다음에 받아들이지 않을까. 사실 이제 뭐 메이저리그하고 별도로 우리가 우리만의 기술, 지금 기술은 다 완비가 돼 있거든요. 사실 얼마든지 운영도 가능하고 과학, 기술, 특히 IT 부분, 초고속 인터넷 뭐 이런 건 사실 우리가 굉장히 수준급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또 뭐 KBO도 효율성, 타당성, 현장하고의 뭐 공감대 이것만 좀 형성이 되면 얼마든지 독자적으로도 도입이 가능하다 이런 입장이지만 현장 의견도 무시를 못하니까요. 시간이 좀 걸리고 논의해야 될 부분이 적지 않다. 지금 보면 TV 중계할 때 스트라이크 존 이렇게 쫙 그래픽으로 나오는 게 있잖아요. 그 TV 중계 화면에. 이거 그래픽 운용에 대해서도 심판위원회가 뭐 그렇게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낼 때도 있습니다. 뭐 카메라 각도라든지 타자의 신장에 따라 스트라이크 존의 차이가 있는데 너무 그냥 TV 중계 화면에서는 뭐 천편일률적이 아니냐 이런 거 수년간 이 볼멘 목소리는 있었죠. 그렇다면 야구부장 당신의 생각은 뭔가? 야구에서 운이 따랐다, 운이 좋지 않았다라는 말을 쓸 때가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뭐 운이 참 좋았다, 또 운이 없었다 이렇게 판단할 때. 근데 이렇게 판단하는 것은 큰 명제가 내재되어 있습니다. 이 판단 운 좋았어, 운 나빴어 이렇게 조금 넘어갈 때는 큰 명제가 포함이 되어 있어야 되는 거죠. 바로 이제 길게 보면 멀리 보면 운은 공평하다는 거죠. 오늘은 내가 운이 없었지만 내일은 운이 있을 수도 있을 거야. 그러니까 한 번은 운이 좋고 한 번은 운이 나쁘고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자, 하지만 수많은 팬들은 편파, 심판 판정에서도 편파, 이 의구심을 지우지 못해요. 근데 팬심을 조금 지우고 보더라도 이게 한두 번 쌓이면 야 우리만 왜 이래? 이렇게 생각되면 이것이 결국은 와 이대로 두면 안 되겠구나. 뭔가 정확하게 봐야 되겠구나. 정확성을 생각하자. 이쪽으로 생각이 발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AI 심판 그때 제가 이야기를 하니까 야 그러면 선수도 로봇으로 대신해. 그냥 로봇으로 하자 그래 이씨 이렇게 비아냥도 하시는 분이 있던데 던지고 받고 치고 달리고 하는 모든 야구의 구성 요소에서 기계의 개입은 없습니다. AI 심판이 도입이 된다 하더라도 100년 전부터 최근까지도 계속 우리가 경기의 일부라고 말하는 이 오심 있죠. 오심도 경기의 일부다. 이 부분만 과학 기술의 힘을 빌어서 조금 덜어내자는 겁니다. 야구의 비디오 판독 들어올 때 얼마나 이야기가 많았습니까? 축구 VAR 마찬가지입니다. 테니스 호크아이. 자, 배구, 농구, 탁구 비디오 판독. 탁구도 비디오 판독 하죠. 사람의 눈이 따라가기 힘든 이 스피드와 함께하는 스포츠 있죠. 얘도 과학이 가능하고 과학이 줄 수 있는 도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예.
큰 흐름은 그쪽으로 갈 겁니다. 예, 거부하더라도 큰 흐름은 바뀌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멀지 않은 미래에 받아들이지 않을까. 예, 개인적으로 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구독, 좋아요 한번 도와주십시오. 고맙습니다.